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125페이지죠. 125페이지 챕터 2에서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할 차례입니다. 서설해 가지고 강제처분의 의의가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목적이야 뭐 소송의 진행이나 형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강제처분의 종류해 가지고 첫째, 객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1번 대인적 강제처분, 즉 사람에 대한 강제처분을 말하고, 예를 보시면 체포나 구속 등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대물적 강제처분 해가지고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을 의미하고요. 압수나 수색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주체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그 다음에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이 있는데, 일단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은 뭐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과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이 나눠졌는데, 말 그대로 판사가 하는 것은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이고, 소송을 이렇게 받은 법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하는 강제처분이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이에요. 얘를 외울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인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기소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소송되기 전이니까 누가 강제처분하겠습니까?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소 후에 소송이 진행되니까 이제는 법원에서 강제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판사는 언제 강제처분하느냐? 두 가지를 다 뭐죠? 포괄하는 개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 다시 말하면 기소 전에도 판사가 필요하다면 뭐 증거 보존 처분 등을 위해서 강제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소가 제기된 후라 하더라도 아직 공판기일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이래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가 강제처분을 기소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정영장의 요부 필요하냐 해가지고 1번 통상의 강제처분 해가지고 이건 뭐죠? 첩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강제처분은 말 그대로 긴급하기 때문에 영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강제처분, 즉 다시 말하면 긴급체포나 또는 현행범 체포나 또는 영장을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 검증 등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제 정도 해가지고 직접 강제, 강적 강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외울 것도 아니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3항 강제 처분으로부터 인권보장제도, 이건 이제 이거를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무작정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취지고요. 사전적 구제제도 해가지고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후적 구제제도 해가지고 이미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구제를 받기 위한 제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제2절 인식구속제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건데, 피의자와 피고인을 나눠놨어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피의자는 뭐죠?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수사의 대상인 사람을 말하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요. 그죠? 그러면 인신구속제도로서 하나만 잊지 말자고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만 인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인신구속제도로서 강제처분은 구속만 인정된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인신구속제도 강제처분에서 중요한 것들은 나오고 있네요. 첫째, 제1항 피의자의 체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이제 무조건 나오는 부분으로 접근해 가는데, 체포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확실한 내용의 인식이 필요하고, 숙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확실하게 정확한 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 않으신 분들은 그냥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그냥 범인을 막 체포하는 거를 많이 보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장이 필요한데 이게 뭐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일단 법정문도 꼼꼼히 보셔야 되겠죠? 근데 법정을 보실 때는 먼저 내용을 숙지하시고 나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법정문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법정문 내용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단에 보시면 체포의 의의가 나옵니다. 일단 체포한다는 말은 일정한 장소에 인치, 가둬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구속도 일정한 장소에 가둬둔다는 의미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기간, 그죠? 짧은 기간, 일정한 장소에 인치, 가둬두는 곳은 뭐가 돼요? 체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다. 인치하는 제도가 뭐죠?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단기면 우리가 체포라고 보고요. 장기면 뭐로 보는 거죠? 구속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은 구별 개념에서 1번 해가지고 구속과 구별된다. 그죠? 나와 있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영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긴급 체포나 현행범의 체포의 경우는 영장이 필요 없다는 말이 나와 있죠. 연역입니다. 과거에 우리 형사법이 이런 체포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제도를.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그냥 필요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체포하는 거죠.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길 가다가 그냥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돼가지고 유치장에서 하룻밤 썩다 나오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제도를 뭐죠? 신설했다는 의미가 나와 있네요. 그죠? 2번 체포의 요건입니다. 1번 일반 사건의 경우에 그죠? 원칙이겠죠. 그죠? 자, 일단 타이틀부터 볼게요. 첫째,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체포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체포를 할 수 있고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1번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범죄 혐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범죄 혐의, 특히 무죄 추정을 깨트릴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어야 체포영장,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무죄 추정이란 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법에서 추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 반증으로 깨트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죄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범죄자는 스스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재판 과정을 보면은 먼저 사또가 앉아가지고 내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묶여가지고 그죠? 묶여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사또 억울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는 뭐 물레방앗간에서 삼순이하고 만나가지고 어쩌고 뭐 하면서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막 떠든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또가 뭐라 그래? 발칙한 거 아직 네 죄를 모르는구나. 매우 쳐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범죄자는 스스로가 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지만요? 입증을 해야지만 무죄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죄가 추정된다는 의미예요.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는 중세 봉건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굉장히 횡행하고요.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최근 근대사에 이루어서는 무엇이 들어오게 된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들어서게 된 거죠. 따라서 범죄자는
무죄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아요. 따라서 범죄자 스스로 무죄임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검사나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입증해 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형의 상당성은 단순히 요놈이 범죄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내는 주관적 상당성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무죄 추정을 깨트린다. 다시 말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하지만 체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포 사유가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요놈이 범죄자가 맞아요. 제가 했던 사실을 뭐 했어요? 입증까지 했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자, 언제 출석하십시오. 그러면 쪼르륵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체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체포 사유해가지고, 출석 요구에 뭐 하지 않았어야 돼요? 응하지 않거나 또는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거나 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뭐 무슨 비리 혐의로 이제 수사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어떻습니까? 출석 요구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정치인이 뭐 정적 탄압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뭐죠 이렇게 검사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 사유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구속 사유와 헷갈리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보통 증거 인멸, 뭐 주거 부정 이런 것들은 무슨 사유냐면 구속 사유인 것이지 체포 사유는 아니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어요. 상당성이 있죠. 또 출석 요구에 뭐 하지 않아요? 응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검사가 이 인간을 체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판사에게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는 거죠. 판사가 이런 청구를 받고 보니까 다 인정이 돼요. 그러더라도 꼭 체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판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체포 사유가 있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교재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왔죠. 기타 재반 사정에 비추어, 다른 말로 하면 종합적으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입니다. 체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뭐 합니까? 기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경미사건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요건이 필요했죠? 근데 만약에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이런 범죄를 저지른 분이에요. 경미한 범죄겠죠. 자, 이런 분들을 꼭 체포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형사법은 주거가 없는 경우라는 것을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다시 한번요. 주거가 없고요.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아야 돼요.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빠지는 거죠? 출석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의 절차가 나옵니다. 자, 1번.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동그라미 1번. 누가 청구합니까?
검사에게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무엇은요? 체포영장은요. 따라서 2번,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판단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직접 판사에게 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고요. 이러한 신청을 받으면 검사가 뭐 하는 거죠?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검사가 판단했을 때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영미법계의 이중위험의 금지 원칙 해가지고 두 번의 위험을 안 당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이랬을 때 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결론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준관에 나와 있죠. 왜 다시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취지 및 이유를 뭐 해야 돼요? 기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긴급 체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한 번 체포했다가 풀어줬다면 또다시 재체포하는 것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되거든요. 이에 반해서 체포영장은 청구했다 기각당해도 또 뭐 할 수 있어요? 재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2번 체포영장의 발부에서 1. 체포영장에 대한 필요성을 뭐하게 돼요? 심사하게 되는데 일단 지방법은 판사가 심사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된다면 체포영장은 발부해야 되겠죠. 그죠? 내용 보시는데 자,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결론 부분 보시면 체포영장 발부 시에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자, 이건 뭐냐면 구속영장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영장실질심사제도거든요. 이거는 뭐에만 인정이 돼요? 구속영장에만 인정되고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재항고 또는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어떤 취지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다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고등법원이나 상급법원에다가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판사의 결정이 검사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고 또는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체포영장에 발부해가지고 A번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B번 체포영장을 꼭 한 통만 발부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런 취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관이 5분이에요. 5분이 지금 범죄자를 뭐 하고 있어요? 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분이 범죄자를 검거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사람 모두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원래 영장이라는 것은 복사부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통을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며칠이죠? 7일이죠. 다시 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며칠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7일 내에 집행해야 되고요. 물론 법원이 상당하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체포영장의 집행이 나오죠. 일단 영장의 집행해가지고 A번은 당연한 얘기고 2번, B번을 보시면 검사의 지휘하에 누가 하는 거죠? 사법경찰관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게 먼저 원칙인데 만약에 피의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교도관이 집행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번 해가지고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이죠.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포 사실의 범죄 사실의 요지. 왜 당시 지금 체포당하고 있는지 요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체포 유의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뭐 해야 돼요?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나와 있는 예가 있는데,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법대로 이게 되면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자는 자꾸 뭐 하는 거죠? 도망 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사관이 지금 나는 체포영장을 안 가지고 있어요. 또는 받긴 받았는데 깜빡이고 안 가져왔어요. 그런 상태면 아저씨 제가 체포영장 안 가져왔으니까 잠시 기다려보세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가져올게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를 주고 있는데 다만부터 보시면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고요. 또 급속을 요하고 그럴 때는 피의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영장이 꼭 반드시 제시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제시하지 않고도 체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랗게 2번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체포영장을 들고 왔는데 이 자식이 지금 자기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주거에 진입할 수 있고요. 또 주거에 들어가 가지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거 물론 가능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체포 현장에서 압수나 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뭐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통 이렇게 나오겠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B번에서 만약에 상당하다면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다음 4번 집행 후의 절차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체포하면서 지금 왜 잡느냐, 범죄 사실의 고지와 이유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를 했고, 그 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체포했어요. 그럼 땡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4번의 1번 보시면 사후고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를 하고 난 후에도 즉시 피해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고요. 2번, 이러한 체포됐다는 사실을 변호인 등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체포가 되어 있으니까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4번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체포의 조치입니다. 자, 체포 기간은 짧아야 되겠죠. 길면 그것은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따라서 A번 보시면 체포한 후에 구속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언제냐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시점이 다르죠. 그죠?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X인 거죠. 다시 말하면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은 뭐인 거죠? 청구인 것이지 발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뭐죠? B번의 내용이니까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표시에서 이렇게 좀 필기체로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체포 기간에 연장 제도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구속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체포 기간이라는 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이 사람이 계속 가둬두려면 뭘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구속영장을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체포 기간에 연장제도라는 것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 그 다음에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A번 체포적부 심사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구속영장과 다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의미가 다르죠. 자, 우리가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발부되기 전에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먼저 심사하고 나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근데 체포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는 판사가 뭐 하지 않아요? 심사를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뭐가 이루어집니까? 체포가 이루어진 후에 그 체포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후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포, 적부, 심사 청구권은 언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체포가 된 후에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체포는 사후심사죠. 먼저 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것을 고쳐라고. 구속은 뭐죠? 구속하기 전 사전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B번에서 체포의 경우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속과의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몇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확실히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긴급 체포가 나옵니다. 자, 원칙이 어떻게 해요? 체포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장 없이도 범인을 체포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죠? 긴급 체포가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긴급 체포라고 합니다. 연역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면 안 돼요. 만약에 긴급 체포가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면 체포 영장 제도라는 것은 뭐 무의미한 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구별 개념 후본 보시면 체포 사이에 시간적 접자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현행범 체포와 다르고요. 또 중대범죄와 제한된다는 점도 뭐죠? 현행범과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긴급체포는 뭐에 한해서요? 중대범죄 안에서만 허용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 요건을 보시면 1번 범죄의 중대성. 중대범죄여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이냐면 3년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형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형벌의 경중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에 보시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3년 이상이구나. 왜냐하면 3년 이상이라는 말 속에는 무기도 포함되고 사형도 포함되니까, 그죠? 3년 이상 범죄인 경우에 긴급 체포할 수가 있고요. 물론 맨 밑에 범죄 혐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객관적 범죄행위다. 다시 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트릴 만한 객관적이어야지만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이제 상단에 제가 예를 적어놨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년 이상의 형이 되지 않는다면 긴급 체포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3년 이상 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했다면 그 체포가 뭐가 되는 거죠? 위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체포가 필요해야 됩니다. 어떤 필요입니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3년 이상의 범죄를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요. 또 도망할 염려도 없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긴급 체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체포의 긴급성, 좀 추상적인 개정이죠. 다시 말하면 영장을 발급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런 세 가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하냐면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상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긴급하냐 아니냐 뭐 이런 모든 문제는 다 뭐죠?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절차입니다. 주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긴급체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긴급체포의 방법에서 1번 긴급체포는 일단 영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번 범죄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면 말하고요. 또 변명의 기회도 뭐 해야 돼요?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장이 없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체포와 다를 뿐 나머지는 같은 거죠. 범죄 사실도 요지하고 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도 고지해주고 그 다음에 변명의 기회도 뭐 해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죠. 다만 주의하실 거 우측에 상단에 필기체로 적어놨는데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변호인과 접견 교통권이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변호인과 접견 교통권이 있습니다까지는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만약 이러한 긴급체포를 사법경찰관이 했다면 검사에게 즉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핵심 핵심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긴보 체포 후에 수반한 강제 처분이 나오는데 일단 긴급 체포도 정당한 체포거든요. 따라서 압수나 수색이나 검증을 할 때 굳이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도 압수수색 영장이 별도로 필요 없었고요. 긴급 체포라는 경우에도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가 없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긴급 체포의 절차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